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7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1번 경기부터 14번 경기까지 영어로 화면에 쓰여 있는데 유튜브 축구 토토 승무패 채널 중 최다 구독 채널인 만큼 글로벌하게 채널을 발전시키고자 영어로 써놨다는 점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축구 토토 승무패 79회차 최종 픽 14경기에 대해 말씀드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오늘은 사전에 잔소리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화면에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는 멤버십 분들 전용 최종 픽 영상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 픽에 대해서 최대한 쏙쏙 뽑아먹기 위해서는 한 달에 4,990원, 담배 한 갑도 안 되는 금액으로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영상 중간에 광고도 없고 편하게 모든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차도 배팅맨의 재밌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브랜드포 대 번리. 자, 홈팀 브랜드포의 경우는 홈에서 2연승을 기록 중이고, 그 2연승이 리버풀과 뉴캐슬을 상대로 다득점 승리를 기록했기 때문에 키스 앤드류스 감독 체제에서 홈 성적은 믿고 갈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 선수가 12경기에서 9골로 컨디션이 발딱 서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번리의 경우는 리그 19위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특히나 원정 6경기 중 5패를 기록을 하면서 원정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투표율이 브랜드포의 승리에 82%가 몰려있는 상황이죠. 다만 여기서 무승부의 이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로 브랜드포의 경우가 이번 시즌 카운터택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을 할 만한 공간 자체가 잘 나오지가 않는 팀이죠. 번리의 활동 지형만 봐도 자기 진영에서의 활동이 32%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높은 자기 진영 활동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번리가 기대 득점 값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꼴찌를 기록 중이지만 의외로 실제 득점은 기대 득점 값보다 높게 기록을 하면서 XGDF 값이 프리미어리그에서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뜬금포의 득점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번리가 원정에서 유독 수비가 개판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번리의 승리 이변까지 보기는 힘들다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브랜드포는 이번 시즌 2연패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했었다라는 점, 번리의 경우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양 팀의 패턴적인 측면의 교집합을 본다면 무승부를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는 이 경기 브랜드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썬덜랜드 대 본머스. 자, 홈팀 썬덜랜드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리그 시작 전까지만 해도 썬덜랜드는 강등될 것이다 생각했던 팀이었는데 프리미어리그 7위를 기록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3승 3무를 기록을 하면서 무패를 기록 중이죠. 아스날을 상대로도 2대2로 비기는 걸 보고 썬덜랜드는 홈에서 관중들의 응원이 썬덜랜드 선수들한테는 약 바는 거와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죠. 레지스 르브리 감독은 4-4-2 미드블록을 쓰면서도 공을 잡으면 3-5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측면을 파고들기 때문에 윌슨 이시도르 선수가 전방에서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으로 보이고, 원정팀 본머스의 경우는 홈에서 패배가 없는데 원정만 가면 힘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정에서 아직 1승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점이 홈보다 4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 에이스 공격 자원인 세멘요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본머스의 전술의 핵심인 PPDA, 즉 전방 압박 수치가 확연하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썬덜랜드가 홈에서 워낙 강하기도 하고 특히 세트피스나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골을 우겨 넣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썬더랜드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원정팀 본머스의 정배당이 책정이 됐는데 투표율은 홈팀 썬더랜드에 몰려있다라는 점에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될 경기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멘요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한다면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에 썬더랜드의 수비진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실점하는 상황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는 썬더랜드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에버턴 대 뉴캐슬. 자, 일단 에버턴은 지난 맨유와의 경기에서 게예 선수가 킨 선수의 싸대기를 갈기면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게예 선수는 중원의 핵심 자원으로 엄청난 활동량으로 눈 오는 날 개처럼 뛰어다니면서 상대 볼을 커팅을 하는데 이 역할이 사라지는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코스키나 킨 같은 스피드가 느린 센터백들이 뉴캐슬의 미드필더와 직접 마주하게 된다는 소린데 아마도 막기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에버턴의 승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또한 에버턴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3연승까지 간다라는 건 에버턴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축으로 생각하고 있고 원정팀 뉴캐슬이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맨시티가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에버턴의 경우는 수비 라인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뉴캐슬의 공격 역시 잘 안 먹힐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유와의 경기에서 몸빵과 픽포드 골키퍼의 선방 능력을 볼 때 뉴캐슬 역시 득점이 힘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뉴캐슬의 볼테마드 선수가 대갈박 한 방이 있지만 에버턴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많고 공중볼 경합 승률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 에버턴이기 때문에 볼테마드의 대갈박은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에버턴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소시에다 대 비아레알. 자, 홈팀 소시에다는 오야르시아발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시에다의 전방 압박의 시작점인 선수이고 답답한 상황에서 키패스나 득점으로 그나마 소시에다의 공격을 이끌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빠진 건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후보 선수 혼자 공격에서 뺑이 치다가 고립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아레알의 경우는 주중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4대 0으로 개털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에 후안 포이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많은 실점을 허용했다라고 보이고 아요세 페레즈, 제라드 모레노 같은 공격 자원들은 출전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점과 현재 비아레알의 주축 자원들의 결장이 없기 때문에 소시에다드가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라인을 올리면서 경기를 하다가 비아레알의 카운터택에 뒷공간이 털리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홈팀 소시에다의 오야르 시아발 공백은 말 그대로 시아발이다라는 생각에 소시에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아스톤 빌라 대 울버햄튼. 자, 지금까지 울버햄튼의 혹시나 모를 이변을 생각을 하면서 감독 재계약할 때, 다음에는 감독 잘렸을 때, 다음에는 뭐 지금인 롭 에드워즈 감독이 선임됐을 때, 첫 경기를 했을 때 계속 중복픽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변을 계속 노려봤는데 진짜 개판 중에 개판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인 울버햄튼입니다. 어떤 기록을 봐도 사실상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울버햄튼이 이변을 일으킬 만한 기록을 찾을 수가 없는데 이번 시즌 울버햄튼이 토트넘 원정을 가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토트넘의 배당 1.4배당, 지금 아스톤 빌라가 정확하게 1.4배당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혹시 모를 무승부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아스톤 빌라가 유로파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 울버햄튼보다 딸리기 때문에 한 골 차 정도로 아스톤 빌라가 앞서고 있다가 후반 막판쯤에 극적인 울버햄튼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무승부가 나올 확률, 롭 에드워즈 감독도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인터뷰까지 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스톤 빌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노팅엄 대 브라이턴. 자, 홈팀 노팅엄의 경우는 션다이치 감독 부임 이후 리그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고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 3대 0 완승을 거두면서 확실한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입니다. 주중 유로파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체력적인 부분에서 브라이턴보다는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브라이턴 같은 경우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전술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노팅엄이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을 많이 보여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손실이 있는 노팅엄이 몇 번이나 그런 역습 찬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노팅엄은 개인기 좋은 선수들을 상대로 수비에 약점이 있는데 빠르고 돌파력이 좋은 얀쿠바 민테 같은 선수들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이턴이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가둬놓고 패는 경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찬스 메이킹 수치가 높고 데니 웰백 선수의 최근 결정력이 좋다라는 점에서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브라이턴이 라인을 높게 올리기 때문에 뒷공간에 취약하다라는 점 노팅엄 공격수들이 이걸 파고들면 노팅엄의 승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지만 체력 이슈와 주전 자원인 무릴로, 깁스 화이트, 크리스 우드 선수가 출전 불투명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리버풀. 자, 우선 리버풀이 최근에 수비가 개판인 상황이고 주중 PSV와 경기에서도 홈에서 1대4로 개털리면서 수비 조직력이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반다이크 선수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내주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핸드볼 장면만 놓고 보면 도저히 이게 월드 클래스 수비수가 할 수 있는 핸드볼이 아니다. 핸드볼 사진 찍힌 걸 봤는데 거의 뭐 슬램덩크 최치수가 원핸드 덩크를 꽂는 장면이 나와버렸는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핸드볼이 나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주중 챔스 경기 이후에 주말 경기이기 때문에 리버풀 선수들이 체력을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 보이죠. 그리고 웨스트햄 같은 경우가 누누 산투 감독 체제로 점유율을 내주고 템백을 세우는 팀이기 때문에 리버풀이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일주일 푹 쉰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어내기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에서 리버풀의 수비 실수가 급증했고 상대의 빠른 카운터 어택에 대한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 웨스트햄이 역습이 좋고 세트피스 득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수책이나 수비 자원들의 대갈박이 좋다라는 점에서 웨스트햄의 점유율은 포기하고 가로채기 이후 롱볼 한 방으로 리버풀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이 지금 멘탈 나간 리버풀에게 쥐약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리버풀이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점과 지금 리버풀의 수뇌부들이 참고 참다가 PSV한테 대패한 이후에 슬롯 감독의 거취 논의를 위한 긴급 미팅을 소집했고 슬롯 감독에게 리그 2경기에서 2승을 무조건 해라 요구를 하면서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기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 직전인 슬롯 감독은 무승부는 필요 없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웨스트햄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홈팀 지로나의 경우는 현재 라리가에서 18위로 강등권으로 처져 있는 상황이고 이번 경기의 후방 빌드업의 핵심 패스 성공률 상위권인 블린트 선수가 지난 베티스와의 경기에 이어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로나 특유의 후방에서 풀어나오는 플레이가 개판이 될 확률이 높아서 레알 마드리드가 압박에 들어가면 바로 어리버리 까다가 볼을 뺏기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최전방의 포르투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활동량이 좋고 팀의 전방 압박 수치, 즉 PPDA 수치를 올려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건 레알 마드리드가 여유 있게 빌드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의 경우는 챔스를 뛰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주전 골키퍼인 크루투아까지 빠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수비 쪽에 불안한 장면들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알은 레알이다. 음바페 혼자 챔스에서 4골을 넣고 돌아오면서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컨디션이 발딱 서 있고 라리가에서 이미 최다 득점 1위를 기록 중인 음바페 선수이기 때문에 결국엔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한다 판단을 했고 패턴적으로도 현재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승패로 갈리는 경기라면 이 경기는 이변 없이 지로나의 단통 패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로나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9회차 제가 구매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